편견을 깨고 싶었던 저는 굿세워라 금순이 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로 놀림을 받기도 했고 다른 이들에 비해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육원은 성당에서 운영되었고 성당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육원은 삭막하지 않았고 따뜻한 분들이 저를 사랑하며 키워주었습니다. 부모를 알지 못했지만 성당 보육원에서 자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살 생일이 지나고서는 보육원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세상과 사회를 맛볼 수 있었고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비록 보육원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 있을 때가 행복했던 시절이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뚜렷한 가고 싶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보육원 출신이기도 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시했어요. 회사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냉담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명백히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은 티가 나는 것 같아 매우 답답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똑바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좌절했고 사회생활이 처음이라고 해도 이제 20살이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에 느겠어요. 사회생활은 비아냥의 연속이고 꾸짖음의 연속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첫 단추를 잘못 맞추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 사이에는 권력과 지위 차이가 있고 부모 없이 자란 경험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서 가장 최하위 순위를 가진 종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 소유자 출신인 직원, 솔직히 말해서 그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월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그 애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내는 세금 덕분인 거잖아.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정심을 가져주거나 예뻐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나고 가식적이라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지만 사회생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죠.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뭘 해먹고 살지, 당장은 월세부터 식비까지 걱정해야 했어요. 19살 생일이 지나고 받은 자립금은 한 달도 살기 힘든 금액이었고 고시촌 같은 쪽방에서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런 나중에 유일하게 제게 힘이 되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글쓰기였어요. 제가 또 글을 잘 쓰진 않았지만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음에 남는 어려움과 아픔을 글로 적어내면서 하루에 겪은 어려움을 탈탈 털어내는 행위였지만 많이 적어놓고 보니까 이것들을 모아보니까 책을 쓴 느낌도 들었어요. 제 일기장 같은 것이고 하루 끝에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당시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하루 일과를 적어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했죠.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것도 제 인생의 힘든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는 마음이 들어서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마음의 아픔이나 짐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다이어리를 지니고 다니며 마음을 정리해 나가다가 어느 날 공장에서 다이어리를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잃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창피했어요. 몇 일 동안 다이어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김경아 씨 맞나요? 이 다이어리가 김경아 씨의 것 맞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놀라서 다이어리를 받아보니 정말로 제 것이었어요. 내용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피했지만 그분이 다이어리를 찾아서 돌려주신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 사람은 인사부서로 가서 찾아와 주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소중한 물건이었던 아이 은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니, 뭘 은혜식이나 다이어리 안에 있는 시 같은 기 참 좋더라고요. 함부로 열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당기는 기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읽어나가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화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 제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물건을 찾아주시려고 이렇게나 노력을 해주셨는데 나쁜 사람일 리가 있나요? 좋아요. 커피는 대신 제가 사겠어요. 소중한 물건까지 찾아주셨는데 제가 그 정도는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시죠.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원래 레이디안 의원 라이브라 생각하고 한잔 얻어 먹겠습니다. 대신 다음에는 제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정감이 가고 좋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친절함이 것을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별 볼 것 없는 싸구려 다이어리 있기 때문에 그저 버려버리면 그만인 물건이었으나 찾아주려 발로 뛰는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공순하고 무시당하고 고아 주제의 일이나 빠릿빠릿하게 하라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대학교도 나오지 않았으니 공장에서 생산 파트 일이나 하고 있는 거라고. 무시도 엄청 받았거든요.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를 크게 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힘든 공장 생활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은 학창시절 문예부나 다른 활동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슬픈 구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희망차게 느껴졌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혹시 그분이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요. 만약 마지막에 그런 꿈을 품었다면 미리 사인 받아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맞춤법을 고민하며 글을 쓰는 나에게는 작가가 되는 게 어떤 일인지 궁금하군요. 요즘 작가들은 모두 고학력자인가요? 나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책을 출판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 내용도 좋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책을 출판한다면 당신을 위해 첫 번째로 구매할게요. 당신이 한마디 한마디로 너무나 고마워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행복해져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내가 책을 출판하게 된다면 첫 번째 선물은 당신께로 드릴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당신은 내 작은 재능을 발견해주고 늘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공장이 보통은 교대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과 저는 하는 시간도 똑같았고 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무조건 만나 가히 밥을 먹고 자판기 커피도 함께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서로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누며 상사욕하고 웃음도 나누고 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시간이 늘었고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솔직한 말로 너무나도 긴장이 되어 전날 밤에 잠도 되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시댁에 발을 딱 뒤졌을 때 소금이라 맞을 각오를 했고 최소한 욕을 먹으며 쫓겨나게 될 거라 싶었어요. 보유권 출신의 직장이라는 곳도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일이나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시댁에서는 한 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받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처자가 드디어 나타났네. 내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 입으로 이런 말을 먼저 꺼내는 게 신뢰는 아닌지 모르겠네. 그동안 아가씨가 참 많이 고생을 하며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너무나도 고생했겠다. 여자 혼자서 아이고
내가 또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날라 그런다. 저는 저를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어머님께서 저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그런 오해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다니 저도 몰랐어요. 이 환경이 새롭다 보니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제 아들이 뭐가 특별한 걸 하나요? 아가씨를 처음부터 불편하게 생각하고 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전에 혼자서 살아오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니까 엄마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테니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말대로 저에게는 처음으로 만나는 가족이에요. 미워하실 것 같은데 이겨내기 위한 용기를 가져왔어요. 딸처럼 대해주실 거라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도 감격스러워요. 평생 효도하면서 친정 오시겠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아가씨라서 정말 기분 좋은데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 아들이 착하게 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아들이 영리하고 선한 모습을 닮아 곰 같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제가 곁에서 열심히 도와줄게요. 결혼 생활 잘하고요. 저 손을 꼭 잡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뭘 잘한 걸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시험과 고통을 겪은 걸까요? 평생 이 기억을 간직해가면서 효도하고 말씀 잘 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부부는 모은 돈이 많지 않았고 처가에만 의존할 수많은 갈림길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부모 없어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시어머니가 알려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부모 없이 자라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도 많았는데 세탁기에 바로 돌리지 말고 먼저 세탁 전에 손세탁을 권하시거나 아들의 피부가 민감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고 싶어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어머님이 알려주세요. 부천도 잘 가르치면서 이야기하죠. 네네. 어머니가 제대로 항의하면 된다면 신랑 며느리가 속삭 떠주지 않아도 돼서 좋겠다. 정한 것 같아요. 하인수를 유지하면서도 핑계가 나를 따르면 좋겠어요. 나오는 후 더 똑똑하니까 할 말대로 잘 들어서 살면 돼. 나오가 저에게 부모가 없이 자라서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씀은 죽어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불편하다고도 말씀하시고 한숨을 내쉬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무난했지만 가끔은 부부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혼자서 슬퍼하고 눈물을 삼키며 견뎌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지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 그이한테 옷을 뒤집어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매번 그대로 하고 수건을 따로 세탁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밥상에 햄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정말 마음 아파하네요. 좋은 재료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주고 싶은데 왜 옷을 뒤집어 놓는 것이 어려운지요. 그리고 빨래통 정리도 몇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닌데 잔소리하는 대신 내가 했으면 잘했을 텐데요. 수건도 말이야 세탁기 안에 그냥 집어넣으면 다시 빼서 삶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밥상 차려주는 게 그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마음을 열어봐. 마음이 맑으면 무엇이든 느끼고 배운다라고 떠들어댔던 시어머니 어머니는 심약한 딸꾹질에는 손쉽게 화를 내 계시고는 너무 잘 챙겨주냐고 따질 때가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산악회 등에서 일곱 아들을 꼼꼼히 배려해 주셔서 치타가 되어 주셨더니 몰상식한 내 감사한 마음은 영원토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온화하게 상담해 주신 단순도 몰라 아해는 심약하다고 추가 진달래꽃이 들이며 말이 없어도 삶은 외자인가 한창 시기에도 섬을 모집한 것은 개뿔 보겠다. 식물밭을 무너뜨려 먹은 외매는 콩나물 넘나들며 여운을 싹 틔우었지만 감사했다.
독일의 맥은 착한 계절인데 2, 3년의 애착을 한몰 분어 가슴단장하는 장면을 보는 일처럼 강아지의 옆모습을 보고 긴 여름의 연 모타금성을 말없이 감동했지만 손을 뻗어 복슬복슬한 머리를 쓸며 금금한 감동을 전했다. 일하고 국한시키며 평행한다는 면에 단서가 되었다고 능란했을 뿐 아마는 아무래도 과장이었나? 신경을 쓰는 딸꾹질로 불러보세요 능하진 않을 테지만 아해는 당황스럽겠지요. 며느리로 대하지 않고 종으로 취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언인 줄 알고 일을 내 몫으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말이 지나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그녀 입맛에 맞춰 제어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죠. 다정하게 따뜻하게 생각하며 하는 말들조차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한 것도 그녀가 나를 챙겨주고 싶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남편과 결혼한 것에 대해 한 번도 반면을 제기하지 않았죠. 점점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며 집안일을 맡기고 가스라이팅을 하시던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왔지만 시점이 지날수록 벌써 이미 넘어간 척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가정에서 받았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세뇌를 조언으로 받아내며 살아온 거예요. 저는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이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랑해서 그랬다고 잘해주시고 그 사랑이란 말에 나는 허리띠 넘어가 버리고 나를 아름답게 다루시고 관심을 주는 척하면서 차츰 나의 피를 말리고 있던 거죠. 그저 임자의 관심과 사랑이 좋았던 나는 임자에게 더 굴복하면서 살았고 임자는 차츰 나를 속이기 시작했고 명절이나 가정행사가 있을 때만 청노릇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저보다 더 크게 부하 쇼사적인 친척들과 대화할 줄 아는 생각도 많지 않은데 자업자득이라고 계시니까? 저는 임자에게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려 했는데 친척들 중간에서도 생각나라가 내뿜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말없는 고요함으로써 살아야 했어요. 누구도 말이 있어 대답을 하려 하면이 오래 달려와서 내 등에 차고 대답한다면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했고 복잡하지 않은 조안을 사무해야만 했어요. 다른 친척들이 대답하려고 내게 말 걸면 간신히 대답하도록 노력했는데 나의 말이 불쾌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 가정에 부들이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어디서 비방적인 할아버지나 거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말할 때 섞으려고 해. 입을 꼭 집도 손짓해. 이런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할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는 현재 그대로 입장에 써야 하겠네요. 가족 내부에서도 서열사립이라는 것이 성립돼. 밖에서 어떤 명예가 있으면 가정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게 될 것이랍니다. 저택임자가 나를 그렇게 사육하여 사려서. 타령은 말씀드린 프로젝트물의 줄거리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신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차츰 닫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고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왕따를 당했습니다. 남편만이 그녀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었지만 시부모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항하고 싶어졌습니다.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어느 정도 배움을 하게 되겠지. 시어머니가 내가 진심을 담은 돌잔치를 열고 싶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또한 반항심과 반발심을 느끼고 있었어. 그 순간이 언제였지? 아이가 태어난 때였어. 아이의 첫 생일이 다가오자 당연히 우리 소중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 했고 돌잔치를 열려고 했어.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거품을 물며 화를 내며 날아들었어. 나는 손주의 생일을 지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크게 하지 않고 가족끼리 하겠다고 말했더니 놀랄 만큼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를 처음 봤어. 제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돌잔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 예전에는 아이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돌잔치를 열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왜 돌잔치를 열려는 거야? 다른 가족들이 해주는 것 따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나는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가족들끼리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왜 남의 가족을 초대하려는지 말했어. 잔치를 하려는 거야. 그것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친척들만 초대해서 돌잔치를 열 생각이라는 거야. 아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금값이 너무 비싼데 그런 생각을 해. 절대로 우리 아들을 데려갈 수 없어.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아들의 돌잔치인데 어떻게 둘도 아닌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뿐인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한다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시고 계세요? 그동안 와이프가 참으라고 했는데 이젠 너무하네요. 이게 어째서 자꾸 그런 억울한 얘기를 하세요? 너무해. 이게 너무하다. 내가 어디서 너무하게 했나? 결혼하니까 만 키워진 은혜는 잊어버린 건가 봐. 와이프만 편하는 거 보여? 너는 결혼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게 누구인지 알아? 부모 없는 거 내가 다 가르친 덕분이라고. 언제나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풀어줬어요. 우리 와이프 어머니께서 참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나는 언제나 너를 먼저 생각하고 집안을 살펴보고 보살픈다고. 그걸 모두 내가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왜 내 말을 믿지 않나? 되고 난 후에 이혼하고 돌아와도 내가 고기 안 받아줄 거니까 그걸 안다. 왜 요지부동하게 얘기하나? 어디 이혼을 하긴 누가 해? 말을 해도 답을 듣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알겠어요. 그동안 시댁에 가겠다고 한 와이프를 입막았을 테니까. 정말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할 거야? 왜 그래요? 아이가 이혼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이름 모르는 사람인데 가족이라고 사랑이 고픈 것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날지 어떻게 나를 장담하며 말해. 너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해했어. 뭐라고요? 가족의 사랑이고 고픈 것이 남편이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데 나가 바람이 날지도 모르다고? 그것은 이유 없는 비난이지.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 그냥 지난 일을 훌쩍 지나간다는 게 너무 가라앉지. 방귀를 내고 고아로 남아 이러니까 어디 마주치더라도 마주잡아 주려는 건데요. 부모가 없이 살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같은 소리를 해? 내 앞에서 이런 행동은 그만두시지. 그리고 고아라서 트집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부모 없이 태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내 선택이 그런 거였다고 정말? 너의 유일한 선택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것인 줄 아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너한테 막말한다면 시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을 거라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너도 물러서고 싶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절대 어머니와 마주칠 수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앞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맹세해서 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이 깨어나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얼굴을 보기 싫어하지 않아. 애초에 너가 집에 들어오길 희망해서 내 아들과 결혼시켰지만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거야. 다행이야. 우리 어머니와 나도 서로의 얼굴을 보기 싫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 명절이나 기타 행사에 종로로 나가지 않을 테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무섭다는 줄 알고 아이를 낳고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만이 귀찮았는데 잘 됐어. 아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 아이를 얻고 일하러 나가야겠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보육원에서 개고생하면서 일할 때는 이런 행운을 못 누렸었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즐겨보려고 해. 염치 없는 건 너와 같은 사람이지. 너는 쓸모도 없고 쓰잘도 없어. 다시는 오지 마라. 얘야, 정말 기분이 나빠. 저출산 시대라고는 하지만 보육시설도 마련되지 않겠어요? 동네 어린이집은 대기 목록에 없고 친정 부모님이 애를 돌봐줄 수도 없어서 일을 쉬고 있었는데
너무합니다. 더는 시어머니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저희 부부가 서로 대칭만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정말로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남편도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시댁에 찾아오거나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시댁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사실 시어머니도 명절 때만 조용히 연락하고 속으로는 불편해하거나 제 아이에 대해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자식이기도 한데 왜 냄비 가는 소리도 안 듣는 것일까요?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무시하면서 살다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도련님이 장가갈 때 여자를 소개해 줄 거라고 했었지만 사실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 인사해 갔다가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다고 해서 놀랐어요. 예비 동서가 의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의사 며느리를 만났다며 환영했다가 양손을 뻗어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것은 완전히 반대되었던 저의 경험과 달랐어요. 예비 동서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어서 사명감도 가지고 계시며 활동하고 있는데 기회는 조금도 따르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소개해줄 예비 동서를 만나자고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동서는 저에게 자리에 서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었지만 부부가 같이 가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이미 시댁 식구들이 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연락을 해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비방하며 소란을 일으켰어요. 언제부터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런 코아를 가족으로 받아준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너무 부끄럽다고 해서 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듣지 말고 나가. 나는 꾸짖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나길 원하지도 않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상처를 주며 그러는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문을 막고 있던 시어머니를 밀쳤어. 시어머니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하고 넘어지려고 했어. 나는 문을 확 열어버리자 중심을 잡은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잡고 어디가? 이년아 하며 소리쳤고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확 내치며 돼 내 머리를 그러는 거야? 내가 도련님 사돈댁에 인사하러 갈 테니까 모을 곳도 아니고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소리쳤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애매해지고 도련님이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 엄마, 무슨 짓이야? 장사부인 형수한테 좋은 자리에서 시끄럽게 하다니. 불이 나겠다. 엄마 빨리 형수한테 사과해. 제 정신이 완전히 빠져나가겠어. 내가 근본 없는 게 사과를 해야 해. 사돈이 시끄럽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니 과이 주제도 모르구나. 제가 알려주어야 했나 라며 말했어. 늘 바쁘다며 잘 지내주지 못한데 이번 인연이 좋다며 얘기한 시뮬레이션. 그러나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셔야 해. 귀한 은혜도 아니었어. 연하 딸처럼 취급받지 않겠지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의사면 이름을 어찌 할지 모르는데 너희 나 몰래 만났어. 둘째, 왜 그래 쓸데없는 짓을 하니? 경화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 어머님께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어렵다 어떻게 가족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함하는데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이야. 속에서 모른 척이라도 해주라. 둘이 어떤 사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사실은 나와 은혜 사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좋아 죽을 뻔한 의사 며느리와의 인연이 있었어. 나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권 출신이거든. 성당은 하나의 조직이야. 우리 성당에 오는 신자들도 많았고 보육권을 운영하니까 봉사하기도 쉬웠어. 그 중에 한 분이 은혜의 가족이었고 어릴 적부터 후원을 받았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고등학교도 잘 마치게 되었어. 이후에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은혜가 골수염에 걸렸을 때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했었는데 우리 보육권에 부탁을 해왔어. 골수 기증자를 찾아달라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은혜 부모님께 받은 도움이 많았기 때문에 골수 기증을 할 수 있다고 했어. 조혈모 세포를 채취했는데 다행히도 이식이 가능했어. 2번의 이식을 하게 되었고 은혜는 골수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공장에 가게 되었어. 다니면서도 꾸준히 연락했었는데 도와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셨는지 몰라요. 전 받은 걸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몇 번이나 거절했고요. 저는 시를 쓰는 걸 좋아했었지요.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선물해 주셔서 그 영향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설명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딸처럼 소중하게 생각한 경화를 못된 집안에 보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애초에는 자네에게 장애를 가하기 위해서 자네의 이혼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경화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기에 고아라는 이유로 사람을 모질게 대할 수 없다면서요. 돈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인성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고 의사 며느리를 놓치지 않으려 수습을 하려고 했어요. 어쩌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런 말로 년을 증명하는 건 아닐 텐데요.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화가 나서 그랬었습니다. 서로 감정의 꼬리를 잡기 좀 어려웠죠. 첫째 며느리가 배운 게 없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사라져서 초라도 치려고 해서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도 되어주십시오. 제 둘째 결혼식까지 망치려고 하나 봐요. 어머님과 싸웠다는 기억이 있나요? 전 어머님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동안 친척들과 소통하고 왕따 당하며 바빴어요. 사소한 일로 힘들어하며 학벌과 직장 생활로 무시받다가 의사 며느리를 보니 놀랐죠. 도련님이 연락하며 가족과 인사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은혜가 있어 놀랐어요. 우리는 가족이니 인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가족이라 생각하면 어머님이 떠오르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은혜는 소중한 동생 같다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두고 살게 할 수 없죠. 은혜는 어떤 사람이길래 시어머니는 어머님처럼 돈을 쓰느냐고요. 도련님은 고개 숙이며 말없이 있고 시어머니는 말을 쏟아내며 난리를 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소리는 섭섭해요. 깊은 인연이 있다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했어요. 미리 말했다면 조심하고 막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결혼은 비밀로 유지하는 건데 어머니는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은혜야, 결혼하지 마. 내 결혼은 안 된다. 둘째와 며느리가 서로 좋다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고 그러해? 결함해서 어떻게 결혼해? 해라 말라 상관이냐고 은혜야. 언니가 이런 말 진짜 안 하는 거 알지? 은혜야, 도망가야 돼. 도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도련님도 방관자야.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놓고 여태까지 내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는 사람이라고 결혼해봐야 뻔해. 하지 마. 친척들 사이에서 조롱질 당할 때에도 눈이 마주쳐도 모른 척했던 도련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결국 은혜에게 결혼을 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을 했어요. 은혜는 결심을 내린 듯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했고요. 은혜의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동안 실혼을 많이 뱉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서로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 장전도 안 하고 입도 뻥긋 안 낼 테니까 그냥 결혼시키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어딜 가십니까? 앉아서 이야기 좀 더 합시다.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합니까? 우리 경화한테 말을 해도 모자랄 판네. 마지막까지 인성차 알았네요. 가자, 경화. 너도 따라 나와. 이런 곳에 남아봐야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니? 저랑 남편 아이까지 졸졸 은혜의 가족을 뒤따라 나왔는데 다른 자리를 옮겨서 정말 비싸고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러더니 저희 아이에게 용돈까지 지어주셨고요.
이런 집안이 걸 꿈에도 몰랐지 뭐냐. 아이 덕분에 인생 한 번 더 구했다. 요즘은 집에서 아이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유가 있을 때 전화라도 조금 하기를 바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성복원의 보험회사에 나가면 좋을 텐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도 없고 어린이집 대기 목록이 끝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조금 커지면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죠. 제 부인도 집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반해 결혼했지만 요즘은 아이를 돌보느라 글 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끔 글을 쓰다가 보여달라고 하면 부끄러워하면서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판을 해서 출판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했으면 내 남동생이 은혜네 삼촌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가 후원해주고 많은 책을 선물해줬던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을 가져와 달라고 했죠. 좋은 기회 가지고 오라니까 동생한테 전해주고 보여줘라고 했어요. 희망이었어요. 부끄러웠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칭찬을 해서 마침내 원고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글을 좀 다듬고 출판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뒤로 저는 열심히 일하신 것 같네요. 제2의 삶이 시작되었나 봐요. 시댁 가족들이 찾아오시면서 간절히 사죄했나 봐요.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나 봅니다. 그래도 은혜를 원수로 갚기는 힘들고 제 꿈을 위해 살겠다고 했나 봅니다. 남편도 당신을 믿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나 봐요. 변호사로 일하던 도련님도 마음을 풀었나 봐요. 이젠 시댁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글 쓰는데 집중하고 계시다니 멋지네요. 아이와 남편에게 고마워할 때가 많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군요. 행복하게 지내시고 싶나 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